그러면 오늘 설명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헬로알고에서 특별한 설명회를 학부모님들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 주제는요,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 합격 전략 설명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헬로알고에서는 작년과 재작년 한양대와 서울교대에서 무려 50명의 합격생을 만들어냈습니다. 뒤쪽에서 이렇게 많은 합격생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희만의 노하우, 비법 이런 부분들을 어머님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항상 설명회가 길다는 피드백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저희가 좀 최대한 좋은 내용들 압축적으로 진행을 해서 목표는 1시간 동안 끝내보는 거를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설명회 헬로알고 다른 설명회만큼 길지 않으니까요. 어머님들께서 또 학생들도 같이 듣고 있으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최근에 이제 유명 코딩 학원, 이렇게 전국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어머님들도 아마 이름만 들으시면 다 아실 코딩 학원에서 저희 설명회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베껴서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 설명회 내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져다 쓰고 싶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워낙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학부모님들께 전달해 드림으로써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많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면은 저는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의 설명의 내용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또 이렇게 저희의 그래픽이나 폰트 이런 부분들을 전혀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무단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들은 좀 상도 이상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오늘 설명회를 이렇게 관계자분께서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만약에 저희 설명회 내용을 가져다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뒤쪽에서 소개해드리는 저희의 우수한 강사진과 좋은 실적들도 함께 좀 소개를 시켜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머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헬로알고의 설명회는 따라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헬로알고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교육 역량과 강사진, 실적 이런 부분들은 절대 함부로 따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만의 그런 교육 철학을 담은 좋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헬로알고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제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헬로알고의 그런 진정성 있는 교육, 꼭 어머님들께서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또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저희가 이 설명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잠을 잘 못 잡니다. 이런 다양한 교육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저번에 이제 봄학기 설명회 같은 경우에 이제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교육보고서라든지 자료들을 분석하고 또 그걸 학부모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고 이렇게 자료를 만드는데, 거의 한 달 넘게 이렇게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리니까요. 어머님들께서도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설명에 바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헬로알고 잠실교육센터에서 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서울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스타트업 코드윙즈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배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제 한양대학교와 서울교대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지난 헬로알고 2년간의 그런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로알고 2019년 2월에 이제 이 잠실에 자리를 잡고 소프트웨어 교육 혁신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교육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만에 헬로알고의 그런 좋은 강사진과 전문성,
진정성 있는 교육 덕분에 이렇게 수많은 실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학 합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MIT부터 뭐 영재가고라든지 정보올림피아드, 미국 정보올림피아드까지 정말 국내와 해외 이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실적들을 총망라한 그런 국내 최고 수준의 실적을 저희가 만들어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 만들어냈는지 한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올해 이제 굉장히 뜻깊은 소식이죠.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이러한 공부를 진행하는 이유,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였잖아요. 네, 올해 헬로알고에서 2명의 학생이 MIT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와 이제 Math with Computer Science라는 수학과 컴퓨터 사이언스가 이제 복수 전공으로 진행이 되는 그 과에 당당하게 2명의 학생들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미국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정말 저희가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첫 번째로 작년에 한국인 학생 최초로 미국 국가대표 상비군 파이널리스트에 최초로 선발된 학생을 헬로알고에서 배출을 하였고요. 또 올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4월 초에 유사코 시험이 끝나고 파이널리스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1명의 학생이 추가로 미국 국가대표 상비군에 선발이 되면서 헬로알고에서만 연달아서 2명의 학생이 이제 미국 국가대표 상비군 파이널리스트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들 외에도요, 총 49명의 학생들이 유사코에서 브론즈, 실버, 89명. 네, 89명의 학생들이 유사코 브론즈 단계, 실버 단계, 골드 단계를 통과하는 그런 좋은 실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한국정보올림피아드 부분, 작년과 재작년 총 96명의 수상자를 배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선에서 2차 대회죠. 44명의 학생, 그리고 1차 대회에서 52명의 학생이 수상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올해 정보올림피아드가 약 보름여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재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정보올림피아드가 끝나고 또 발표되는 헬로알고의 수상 실적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넥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래밍 대회 NIPC에서 총 11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고등학교 입시 부분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이제 영재학교 과학고 총 6명의 합격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과고 1명, 경기과고 2명, 그리고 인천영재 1명, 세종과고, 대구 영재학교 이렇게 총 6명의 합격생을 배출하였고요.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네, 요즘 관심이 굉장히 뜨겁죠. 디미고와 선린, 그리고 단대소프트고에서 총 8명의 합격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알고리즘과 관련된 또 입시와 관련된 내용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좋은 실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소프트웨어 영재원 총 50명의 합격생을 배출하였고요. 학교별로는 한양대학교에서 22명, 서울교대에서 28명의 합격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MIT에서 주최하는 그런 IEE 라고 하는 그 전자전기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학술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서 이제 고등학생 유일하게 논문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부생 단위의 그런 대회에서 고등학생으로는 유일하게 논문이 채택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Scholastic Art and Writing Awards,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문학과 그리고 아트에 관련된 대회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디지털 아트와 관련해서 헬로알고에서 A스쿨 과정을 듣는 친구가 이제 1위를 수상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요. 또 포스코 ICT에서 진행하는 AI 챌린지에서도 최우 수상자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헬로알고에서 정말 알고리즘과 프로젝트, 입시, 총망라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헬로알고의 교육 노하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요, 오늘 이어서 설명드릴 이 대한민국 최고의 컴퓨터 영재들이 학생들의 멘토로서 학생들을 잘 지도했기 때문에 또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설명회 때 이런
그 멘토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최근에는 멘토 소개를 잘 안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멘토 소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홍성기 연구소장입니다. 헬로알고에서 교육 컨텐츠 개발 총괄을 맡고 있고요. 또한 유사코 외 ACSL, APCS 등 미국 입시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전담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소장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관의 알고리즘 연구소에서 석사를 졸업하였습니다. 서울과학고 출신이고요. 본인이 이제 한국정보올림피아드와 미국정보올림피아드에서 좋은 결과를 냈었던 것뿐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MIT에 들어간 친구들, 또 유사코 파이널리스트, 국가대표 상비군에 선발된 친구들 외에 수많은 한국정오과 미국정오를 휩쓴 그런 학생들을 배출해낸 우리나라 최고의 알고리즘 전문가라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박민수 멘토입니다. 네, 박민수 멘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부 출신 멘토이고요. 경기과학고를 졸업을 하고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고등부 은상, 그리고 국가대표 상비군 및 국가대표 대비과정 조교로서 활동을 한 멘토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영규 멘토입니다. 김영규 멘토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출신 멘토로 서울과학고를 졸업을 하고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고등부 은상을 수상한 멘토입니다. 현재는 정규과정과 유사코 과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한재 멘토입니다. 제한재 멘토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출신이고요.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디미고를 졸업하였습니다.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고등부 은상, 그리고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멘토입니다. 네, 다음으로 신우성 멘토입니다. 신우성 멘토는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이제 학사로 졸업을 하고요. 이제 전자전기공학부에서 이제 석박 과정을 마치면서 박사를 수료한 그 멘토입니다. 경남과학고를 졸업을 하였고요.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고등부 장려상을 수상한 멘토입니다. 네, 다음으로 최시현 멘토입니다. 네, 최시현 멘토는 현재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서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학부는 고려대학교에서 수학과 컴퓨터학과를 복수 전공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수원 멘토입니다. 신수원 멘토는 카이스트 기술경영학과와 전산학과를 복수 전공하였고요. 현재는 카이스트 전산학과에서 인공지능 연구실에서 석사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과학고를 졸업을 하였고요. 주요 연구 분야는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자연어 처리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재준 멘토입니다. 이재준 멘토 학부는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졸업하였고요.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 컴퓨터공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과학고를 졸업한 멘토입니다. 네, 다음으로 손영석 멘토입니다. 손영석 멘토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출신 멘토입니다. 경남과학고를 졸업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현석 멘토입니다. 주현석 멘토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출신 멘토이고요. 고려대학교 전체 알고리즘 대회에서 2위를 수상한 멘토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효선 멘토입니다. 이효선 멘토 마찬가지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출신 멘토이고요. 정남과학고를 졸업을 하였고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고등부 은상, 그리고 국가대표 상비군 과정을 마친 멘토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호정 멘토입니다. 이호정 멘토는 연세대학교 컴퓨터학과 출신 멘토이고요. 부산 1과학고를 졸업을 하였습니다.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고등부 장려상을 수상한 멘토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태훈 멘토입니다. 김태훈 멘토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출신 멘토이고요. 세종과학고를 졸업을 하고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고등부 은상을 수상한 멘토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남일 멘토입니다. 김남일 멘토 마찬가지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출신 멘토이고요. 서울과학고를 졸업을 하고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고등부 동상을 수상한 멘토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도재 멘토입니다. 김도재 멘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출신 멘토입니다. 서울과학고를 졸업을 하고 국제정보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이제 문제출제위원 조교로서 활동을 한 멘토입니다. 네, 다음으로 서은규 멘토입니다. 서은규 멘토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과를 학사로 졸업을 하고 이제 동대학원
2000년에 이제 인공지능 연구실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멘토입니다. 경기 북과학고 출신 멘토입니다. 네, 다음으로 고동현 멘토입니다. 고동현 멘토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출신 멘토인데요. 지금 로고가 죄송합니다. 잘못 나왔네요. 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 멘토이고요. 경기과학고를 졸업한 멘토입니다.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고등부 은상을 수상한 멘토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헬로알고의 교육 컨텐츠와 교육 시스템을 함께 연구 개발하고 있는 연구진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민기 연구원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으로 서울과학고를 졸업을 하고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고등부 은상 그리고 국가대표 상비군 과정을 마친 멘토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권순현 연구원 마찬가지로 이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를 졸업을 하였고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부 출신 멘토로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고등부 은상을 수상한 멘토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충환 연구원입니다. 환충환 연구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부 출신이고요.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진행하는 국제 해킹 대회에서 본선 6위를 차지한 개발적인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멘토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진과 함께 헬로알고가 함께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멘토는요, 모두 다 헬로알고의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그 멘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멘토 한 명 한 명이 이제 헬로알고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의 담임 선생님이 돼서 헬로알고에서 모든 교육 과정들을 직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스카이 출신의 전공자, 멘토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곳보다도 훨씬 더 수준 높은 교육을 진행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최고 수준의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멘토 소개까지 드리니까요, 굉장히 멘토가 많네요. 저희가 몰랐는데 맨날 이렇게 얼굴 보면서 있다 보니까 몰랐는데요. 네, 그래서 멘토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인 이제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오늘의 메인 포커스는 한양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와 서울교대의 차이점과 또 준비 방법의 차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안내를 드릴 텐데요.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 왜 지금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머님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시작한다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중의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다라고,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학생들, 지금 오늘 다양한 학년의 학부모님들께서 듣고 계시겠지만은 과연 지금 우리 아이가 이런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도전하는 것이 맞는가? 왜 지금 준비해야 되는가? 왜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준비를 해야 되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학부설 영재원은 보통 10월 초 중순에 발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선발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왜 5월인 이 시점에 대학부설 영재원을 그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되는가? 무려 5개월이나 남았는데 지금 시작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아이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을 준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봄학기 설명회 때도 굉장히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포인트입니다. 지금 최근에 대한민국 교육에 두 가지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왼쪽에 보이는 이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였죠.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라는 그런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2022학년도 개정교육 과정에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과 AI, 인공지능 교육이 주류, 메인스트림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보고서였고요. 또 한 가지 더 큰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보고서가 나왔죠. 네, 고교 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4년 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제는 고교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는 고등학교에서 짜여져 있는 그런 교과목들을 수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학교에서 과목들을 선택을 하면서 수업을 듣듯이 이제는 학점제로 변환이 되면서 교육 제도와 입시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의 교육의 방향성이 결국에 지향하는 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앞으로는 교과 중심이 아닌 진로 기반의 학습 로드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고교 학점제로 가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짜여져 있던 교과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국영수 위주의 내신 경쟁, 그리고 그 내신에서의 등급을 바탕으로 해서 학종, 수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러한 입시 제도의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원하는 과목들을 듣는다라는 거는 내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컴퓨터공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들을 수강을 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학과에 들어가고 싶으면은 그 학과에 맞는 과목들을 수강을 함으로써 이제는 전공 단위의, 그리고 넓게는 진로 기반의 그런 학습 로드맵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설명회가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고교 학점제에 걸려있는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시청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불과 얼마 남지 않은 4년 후에 모습을 그렸을 때 과연 변화하는 입시제도 그리고 고교 학점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려를 하신다고 하면은 오늘 설명회를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진로 기반의 학습 로드맵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 아이가 어떤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 역시나 고민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는 학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힌트를 그래도 찾고 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수많은 기사의 타이틀들, 최근에 신문 기사나 아니면은 인터넷 뉴스들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런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모두 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요즘 개발자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다. 개발자 초봉이 6천만 원이다. 삼성에 있는 연구직들도 스톡 옵션과 연봉 때문에 다른 스타트업이나 쿠팡으로 옮긴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요, 이것이 최근에 일어나는 단기간의 현상이 아니라 이거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10년, 20년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인공지능 전문가는 계속적으로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공통적인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런 뉴스 기사를 보시면서 저도 최근에 많이 체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정말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어머님들 때, 어렸을 때가 아니죠. 어머님들 때는 의대, 그리고 뭐 문과 같은 경우에 법대 가는 게 최고의 진로와 적성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을 제가 몸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진로 기반의 그런 학습 로드맵을 짜는 데 있어서의 시작점, 진로를 어떤 방향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네, 바로 성공의 키워드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잘 하기 위해서 정보 영재로서 거듭나는 것이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성공의 핵심 키워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 영재가 돼야 하고, 이런 정보 영재가 되기 위한 그런 첫 단추로 헬로알고에서는 소프트웨어 영재원 진학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하자면은 왜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먼저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재학교와 과학고 또는 일반고에 진학을 해서 본인이 정보 영재로서 앞서 나가게 되는 거죠. 특히나 고교 학점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기존에 현재 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교 교과 단일 과목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관련된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수학,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밍 수학 이런 다양한 정보와 관련된 수업들이 많이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원하는 진로와 적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는 것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아니 두 발, 세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요. 시작점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의 진학, 마지막으로 현재 세상이 원하는 최고의 인재, 초일류 ICT 기업으로의 취업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엘리트 코스를 관통하는 핵심 열쇠가 바로 정보 영재다. 그리고 이런 정보 영재가 되는 시작점이 바로 소프트웨어 영재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왜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을 헬로알고에서는 추천드리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영재원이 어떤 영재원들이 있는지 영재원에 뭐 교육청 영재도 있고 뭐 대학부설도 있고 뭐 수학과학 이런 정보 다양한 교과목들이 있다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은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영재원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설립 주체에 따라서 대학부설과 교육청 부설 영재원으로 나뉠 수가 있고요. 어머님들께서 보시기에 어디가 더 좋아 보이시나요? 네, 당연히 교육청보다는 대학부설이 좀 더 좋아 보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뽑는 학생들의 수준이라든지 선발 방식 그리고 그 안에서 다루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보다는 대학부설이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대학부설 영재원에 진학을 하시기를 희망하시는데요. 이제 이런 설립 주체별 외에 또 교육 내용별로 봤을 때 보통 학부모님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는 부분이 수학 영재원이나 아니면 과학 영재원, 요즘은 또 수과학으로 많이 융합으로 뽑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혜성처럼 등장한 소프트웨어 영재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영재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원 넘버1 소프트웨어 영재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서울여대 정보보호 영재원, 그리고 가천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과학 영재원 안에 이제 정보분과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상대적으로 최근에 생긴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이렇게 네 군데를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 이제 조금씩 특징이 다른데요. 저희가 오늘은 한양대학교와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초점을 맞춰서 어머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육청도 아니고 대학부설, 수과학도 아니고 정보, 소프트웨어 영재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 영재로 성장하기 위한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에서 양대산맥이라고 하면은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원과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이제 영재원들을 저희가 비교 분석해 보면서 학부모님들의 한번 이해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모집 요강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영재교육원 개요입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세 가지 그룹, 세 가지 반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먼저 기초반과 심화반을 운영을 하게 되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정규 과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반, 그래서 사사 과정에 이제 학생들을 따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2020학년도 입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뭐 평년 매년 비슷합니다.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80명에서 85명, 그리고 심화반은 10명에서 15명 내외, 그리고 사사반은 5명 이내로 보통 선발을 하게 돼서 이 세 가지 반을 합쳐서 매년 100명 이내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을 보면은요,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즉 내가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내가 지원하는 학년이
올해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년에 이제 입학을 하기 때문이죠. 올해 10월에 시험을 보면은 내년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입학 학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자, 그리고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사사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개 선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영재원에서 잘한 학생들을 따로 선발해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사사 과정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원에서는 어떤 학생들을 원하느냐, 또 어떤 학생들을 길러 나갈 것인가 라는 그런 인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한양대학교 영재원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가져다가 붙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머님들께서 맥락만 보시고요. 설명은 이제 제가 자세하게 드릴 거기 때문이죠.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에서 원하는 인재,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교대와 다르게 이제 공대가 굉장히 또 유명한 학교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공대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재원 프로그램의 특성상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수학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실제로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여드리겠지만은 학생들을 선발할 때도 그런 수학적 역량과 알고리즘적인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뒤쪽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격 요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자격 요건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의 현재 재학 중인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이제 제가 영재원 관련해서 학부모님과 상담을 할 때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이면은 내년에 입학할 때 몇 학년이죠? 네, 초등학교 4학년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신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아이가 현재 중학교 3학년이다. 그럼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지원 대상이다, 아니다? 네,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격 요건에 보시면은 현재 학년 기준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자, 그러면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모집 대상은 누구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이거는 내가 내년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입학 시점의 학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어머님들께서 이 부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지금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서울시 교육청 소속이 아닌 학교 학부모님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근처에 이제 경기도교육청이나 인천교육청이나 이렇게 들으시는 학부모님들이 혹시 계신가요? 네, 그러면은 아쉽게도 경기도교육청 소속이거나 인천교육청 소속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 안에 이 한양대나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끄고 나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이제 영재원에서 다루는 오늘 설명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뭐 경기권의 이제 아주대학교 영재원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에도 다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 주시고 그냥 한번 쭉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 가능하다라는 점. 그러면은 학부모님들께서 간혹 집은 경기도인데 학교는 서울시 교육청 소속이다. 이러면 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소속된 시도교육청 기준으로 선발을 할 수가, 모집을 하기 때문에요. 이 모집 요건 어머님들께서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학부모님들께서 대학부설과 교육청 영재원 같이 다닐 수 있는지, 또 대학부설 영재원을 뭐 2개 이상 다른 학교들도 같이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대학부설 교육청 영재 막론하고 영재원은 1년에 딱 한 군데만 선택을 해서 다니실 수가 있다. 지원은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나중에 최종 합격했을 때 등록은 한 군데를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학사 일정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입학 설명회를 잘 안 하는데, 보통 9월에 입학 설명회를 하고, 10월과 11월에 선발을 해서 내년 3월에 이제 입학식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9월까지 쭉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이제 10월에 마무리를 해서 12월에 수료를 하는 그런 일정으로 보통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일정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2020학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입학 기준입니다. 제가 2020학년도 걸 가져온 이유는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선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이전에는 GPA 시험으로, 서울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서울교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에 GPA 시험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GPA 시험을 볼 수가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탐구보고서라는 형태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GPA 시험으로 진행이 될지 탐구보고서 형태로 진행이 될지 저희가 얼마 전에 한양대학교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코로나의 그런 확산, 그런 추이, 또 거리두기 지침 이런 부분들이 10월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입시 요강을 대략적으로라도 이렇게 발표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요, 저희가 기존 예전의 방식처럼 지필로 선발하는 방식을 메인으로 두고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에 작년처럼 탐구보고서 형태로 진행이 됐을 때도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작년 저희가 이제 일정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바로 뒤에 이제 작년도 이제 탐구보고서 형태로 했을 때 어떻게 선발을 했는지 그 일정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원서 접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적성 검사라고 하는 부분이 지필 시험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10월 20일 날 지필 시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천서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능력평가와 심층 면접, 그러니까 2차 면접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프로그래밍 능력평가는 심화반 지원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11월 10일 날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격자 발표는 11월 19일까지. 그래서 10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입시가 쭉 진행이 된다라는 요 일정을 어머님들께서 대략적으로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2021학년도, 작년도 이제 그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서 접수 기간은 비슷했습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이제 대학부설 모든 영재원에서 시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탐구보고서 제출 형태로 평가를 했다라고 했죠. 네, 탐구보고서 제출 형태도 대학들마다 또 영재원들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보고서를 본인이 만든 거를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제출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탐구보고서 주제를 어떤 특정 시점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발표된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탐구보고서를 제출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월 17일 날 이제 접수 마감된 그 바로 다음 날에 탐구보고서 주제가 딱 공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열흘 동안 탐구보고서 작성을 해서 10월 26일 날 탐구보고서 제출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들이 미리 본인이 만들어 놓은 탐구보고서나 주제가 미리 나와서 좀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시험을 보듯이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탐구보고서를 준비를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죠. 탐구보고서 준비 기간이 단 열흘밖에 안 됐는데요. 탐구보고서 주제가 그럼 간단했느냐?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웠고요. 이제 심화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학교 수준의
그런 내용들이 나옴으로써 학생들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역량이 부족한 친구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쉽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평가 같은 경우에도 11월 8일 날 이제 온라인 면접으로 진행이 됐고요. 합격자 발표 11월 17일 날 발표가 남으로써 마찬가지로 10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일정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전형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앞에서 다 드렸던 말씀이기는 한데요. 재작년 일반적인 그런 지필 형태로 선발을 하는 경우에는 이 일반 적성 검사와 특수 적성 검사라는 두 가지 시험을 이제 적성 검사 때 지필 시험 보는 날에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IQ 테스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100문제에서 200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을 1시간 내에 빠르게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IQ 테스트 형태의 일반 적성 검사와 이제 특수 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추상화 패턴 분해 알고리즘적인 사고 능력 등을 포함한 컴퓨팅 사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알고리즘과 관련된 문제, 또 수학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주어졌을 때 그걸 이제 문제로 푸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2단계 같은 경우에 이제 면접이죠. 그래서 1차 때 봤었던 문제에 대한 질문, 또 인성이라든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면접 때 진행을 했고요.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심층 면접 외에 프로그래밍 능력 검사라고 해서 정보올림피아드 유형의 알고리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시험이 추가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버번 수준의 학생이라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정보올림피아드와 비교했을 때 설사 영재원의 심화반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헬로알고에서 정규 과정을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심화반까지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2021학년도 작년도 이제 모집 요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평가 내용을 보시면은요, 서류 평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출한 서류를 이제 평가를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됐는데요. 그 평가가 바로 탐구 보고서에 대한 작성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초등 저학년, 초등 3학년부터 5학년까지,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기초반에서는 주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급, 학년 구분 상관없이 이제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조금 더 어려운 그런 난이도로 탐구 보고서 주제가 발표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탐구 보고서 주제를 이제 공개를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대회 B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이번 설명회에서는 언급을 좀 가급적이면 삼가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헬로알고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탐구 보고서와 관련해서 이제 제출을 해서 평가를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탐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10일밖에 없었다라는 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탐구 보고서 내용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단순히 인터넷에서 자료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뭐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탐구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 그 탐구 보고서의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본인의 생각으로 풀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단 10일 만에 과연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이 이루어낼 수 있었던 주제였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원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요. 일반적으로 지필평가 형태로 진행이 되든 아니면은 이런 탐구 보고서 형태로 진행이 되든 기본적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역량을 쌓지 않으면은 이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비대면으로 또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상대적으로 낯설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묻는 질문들의 내용은 그 재작년 기존의 평가 방식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다만 진행 방식만 비대면이었다라는 점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양대학교 커리큘럼인데요. 실제로 그 커리큘럼의 주요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공학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한 3분의 1 정도는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전산 수학과 관련된 부분, 또 나머지 3분의 1은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크게 프로그래밍과 전산 수학,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그런 공학적인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영재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교육 과정을 잘 버텨나가고 학습해 나가기 위한 기초 역량으로서 수학적 사고력과 컴퓨팅 사고력, 알고리즘 역량을 평가를 하는 것이 한양대학교의 선발 방식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모집 요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운영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이런 질문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다시 한번 기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은요. 네, 서울교대 안에는 2개의 영재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교대 과학영재원이고요. 하나는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입니다. 그리고 서울교대 과학영재원 안에는요. 3가지의 분과가 있습니다. 수학, 과학, 그리고 정보, 이렇게 3가지의 분과가 있고요. 그와 별도로 소프트웨어 영재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학부모님들께서 이 서울교대 과학영재원의 정보 분과와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모집 방식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 완전히 다른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서울교대 과학영재원의 정보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양대학교 영재원의 스타일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수리적인 부분들, 좀 더 알고리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둬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창의, 융합, 이런 대의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학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영재원 스타일이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재원 지원하실 때도 헷갈리지 마시고 이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집 인원 정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과학영재원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영재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학교와 이제 차이점을 계속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면 학교급별로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거는 이제 입학학년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모집 지원 가능한 학년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 이렇게 5개 년도의 학교급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각각 학교급별로 20명씩 총 100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급별로 칸막이가 쳐져 있는 거죠. 근데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급 구분 없이 100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일반 전형 기준으로는 85명 내외죠. 자, 그러면은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보는 시험의 유형이라든지 난이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학교급별로.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많이 선발하는 학년이 입학학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도 사실 많을 수는 있겠죠. 근데 중학교 2학년은 기본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사실 지원을 많이 안 하세요. 왜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내신도 들어가고 바쁘니까 이제 보통 중학교 2학년은 잘 지원을 안 하고요.
보통은 초등학교 6학년 입학학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많이 선발이 된다.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할 수 있다. 이 부분 어머님들께서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급별로 칸막이가 쳐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같은 학년의 친구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역량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의 교육 목표와 인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말씀드렸던 것, 이제 이것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서울교대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잠시. 이게 화면이 갑자기 꺼졌네요. 잠시만요. 네, 잠깐 화면이 꺼졌는데 제가 잠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행히 또, 네, 지금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목소리, 네,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는지 한번 들으시는 어머님들께서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설명회를 열심히 해서요, 이제 그 프로젝터에 불이 잠깐 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불이 또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설명의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네, 또 이런 생방송에 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다려주신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이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교대의 그 인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가 잠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와 다르게 한양대학교는 아까 이제 공대 교수님들이 지도를 하시기 때문에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교대 이제 교원분들께서 이제 직접 지도를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보편교육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지향하는 그런 창의, 융합, 사고력을 길러나가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이제 교육 방식이라든지 선발 방식도 한양대학교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서울교대 커리큘럼을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수업이 수업 시수 총 40시수로 가장 많기는 합니다만 수학융합이나 과학융합, 체험학습, 캠프 이런 프로그램들이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요. 단순히 프로그래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융합, 과학융합 이런 다양한 그런 융합과 창의 중심의 교육이 서울대학교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에서는 주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발 일정 같은 경우에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도 평년에는 지필로 선발을 했지만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서류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탐구 보고서로. 그래서 일정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020학년도 재작년 모집 일정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창의 문제 해결력 검사 10월 13일 날 진행이 됐었던 이 시험이 바로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선발을 위한 지필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합격자 발표가 10월 25일, 그리고 최종적으로 11월 2일에 면접을 보고 11월 8일 날 합격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도 이제 일정을 보시면은요, 서류 접수를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서류 접수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히 입학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교대에서 모집 요강에 포함이 됐었던 그런 탐구 보고서 3개, 이 3개에 대해서는 주제 그리고 분량만 대략적으로 정해주고 학생이 미리 어느 시점에 작성을 했는지는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서울교대 준비, 이 공고가 나오고 준비를 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 이전에 과학탐구 토론대회라든지 아니면 탐구 발표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제출을 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탐구 보고서의 어떤 자유도는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단 3일 동안에 서류 접수를 받고 거기서 나온 탐구 보고서들을 평가를 진행을 한 다음에 10월 30일 날 합격자 발표, 그리고 11월 7일 면접 이후에 11월 13일 날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입시는 10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동일하게 보여질 수 있으나 만약에 올해도 탐구 보고서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시가 실제로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좀 길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어머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뭐 한양대학교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급이 이제 하나가 적죠. 초등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한양대학교는 중학교 2학년까지 선발을 하고 있고요. 뭐 마찬가지로 서울시 교육청 소속의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두 학교별 모집 요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합격 전략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 한양대학교와 서울교대 학부모님들께 영재원 설명드리면서 가장 강조드리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지금 쭉 어머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양대학교와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은요, 두 영재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의 방향성이라든지 선발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단순히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아이가 융합 창의적인 사고력이 강한 학생이고 그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인지, 또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좋아하고 수리적 사고력과 알고리즘적인 능력이 발달된 아이인지, 이 아이의 성향과 적성을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영재원을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테니까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사실 어떤 스타일인지 잘 모르겠다. 우리 아이는 수학도 좋아하는데 창의적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은 두 개 다 이제 지원을 하시면 좋고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지원은 이제 두 개 다 해주시면은 좋기는 하죠. 왜냐하면은 지원하면서 내가 미처 몰랐었던 우리 아이의 또 새로운 모습을 발견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초등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교대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초등 고학년 어느 정도 수학적 사고력이 발달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학교를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 저학년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커리큘럼 따라가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그런 세부적인 영재원에 대한 사항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헬로알고에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헬로알고에서 이 대학부설 영재원 무려 50명이나 합격시켰던 그런 학습 전략에 대해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양대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합격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 네, 저희가
입이 아프도록 항상 강조드리는 역량이죠. 바로 알고리즘 역량입니다. 이 알고리즘 역량, 저희가 정보올림피아드 때도 말씀드리고 미국 정보올림피아드 때도 다양한 설명회 때 이 알고리즘을 강조를 드리는데요. 역시나 소프트웨어 영재원에서도 서울교대, 한양대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역량 한 가지를 뽑으라면은 바로 이 알고리즘 역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제로 한양대학교를 선발을 하는 시험에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실제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이거는 실제 한양대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특수적성 검사 기출문제. 아까 그 기본 인적성 검사와 특수적성 검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인 인적성 검사는 IQ 테스트 형태의 문제, 특수적성 검사는 추론, 수학적 사고력, 컴퓨팅 사고력, 알고리즘적인 사고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변별력적인 측면을 봤을 때요, 기본적인 사실 그런 IQ 테스트는 변별력이 크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교수님들이 선발할 때 비중 있게 보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이 특수적성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적성 검사를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요, 2개의 학급이 있고 각 반마다 100명의 학생들이 있을 때 운동장에 이제 키가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대로 2개의 학교급이 쭉 서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2개의 학교급을 합쳤을 때 어떻게 하면은 키 순서로 빠르게 정렬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문제가 이번에 이제 예시 문제로 나왔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고리즘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헬로 알고에서는 골드 1 과정에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골드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충분히 이런 문제들을 보고서 본인이 배웠었던 알고리즘 역량을 응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출문제. 이 문제는 굉장히 재밌는 문제인데요. 광수와 타조알이 얼마나 단단한지 실험하기 위해서 32층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조알이 이제 1개 있을 때, 또 2개 있을 때, 또 무한히 많을 때 각각 어떤 전략을 사용을 해서 최소한의 실험으로 타조알이 깨지는 위치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요. 어머님들도 한번 풀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만약에 타조알이 1개 있다면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네, 먼저 1층에서 떨어뜨리고 2층에서 떨어뜨리고 쭉쭉쭉 떨어뜨려서 떨어지는 위치가 그 타조알의 단단함을 나타내는 거겠죠. 자, 그러면 2번은 굉장히 특별한 풀이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타조알의 개수가 충분히 많다면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최소한의 횟수로 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바로 절반부터 떨어뜨리는 거죠. 자, 그래서 16층에서 떨어뜨려서 만약에 깨지면은 8층에서 떨어뜨리고 안 깨지면은 24층에서 떨어뜨리고 또 이렇게 절반씩 나눠 나가면서 찾아 나가는 방법, 바로 그 방법이 알고리즘에서 이진 탐색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직관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러한 실제로 학생들이 배운 알고리즘을 응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원의 특수적성 검사로 나온다. 즉 알고리즘 역량을 길러나가는 것만으로도 이 한양대학교에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외에 실제 한양대학교 시험에서 나온 부분들, 저희 한양대학교 대비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한북 그리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국 켜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헬로 알고의 어떤 교육적인 노하우에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알고리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사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수님들이 출제할 때 이렇게 참고하는 서적과 저희 연구진들이 이런 컨텐츠를 연구할 때 보는 참고 서적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제 미국에서 발행한 원어로 된 그런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집들을 저희가 연구 분석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헬로 알고에서 이러한 문제들 외에도 한양대학교 영재원에 나오는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적중을 시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적중률이 높았었던 이유, 단순히 이제 저희가
분석을 잘 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한양대학교에 나오는 그런 요강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저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런 문제 유형은요, 미국의 CSTA, 그리고 영국의 CAT,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CTY 영재원 프로그램이죠. 미국의 이제 가장 유명한 영재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데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그런 출제하는 문제들과 굉장히 비슷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요, 제가 한양대학교 영재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CTY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의 그런 학생들 선발 문제라든지 아니면 영재원 프로그램 안에서 돌리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제 알고리즘적인 부분들만 뽑아서 학생들을 지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합격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프로그래밍 부분인데요. 프로그래밍 부분은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정보올림피아드 초등부 수준보다도 좀 낮다. 헬로 알고 기준으로 이제 완전 탐색, 골드 과정에 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너비 우선 탐색, BFS를 배열로 구현하는 거라든지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실버 단계에서 학습하는 친구 정도 수준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만약에 심화반 지원하는데 올해 프로그래밍으로 선발을 하게 된다. 평년처럼 작년에는 이제 산출물로 평가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한 실버 정도 이상에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충분히 도전할 수가 있다. 단 전제 조건은 수학적 사고력과 컴퓨팅 사고력, 이 알고리즘적인 역량을 잘 갖춘 학생, 그리고 이렇게 1차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특수 적성 검사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학생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부분은 크게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헬로 알고에서 그러면 한양대학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규 과정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저희 교육적인 노하우를 어머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헬로 알고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원 정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총 20주차 과정과 플러스 알파로 파이널 특강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20주차를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1단계 총 12주차에서는 기본적으로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기초 역량을 함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CTY 유형의 컴퓨팅 사고력,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알고리즘 문제 유형들과 그리고 이산수학 기반의 수학적 사고력을 길러나가는데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필기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컴퓨팅 사고력과 알고리즘과 관련된 10가지 핵심 그런 토픽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핵심 유형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산수학에서 나오는 그래프라든지 동적계획법과 같은 그런 이산수학적인 토픽들 함께 저희가 12주 동안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시험 유형 기반의 알고리즘 심화 학습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아까 보셨던 그런 특수적성 검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 문제들과 실전처럼 IQ 테스트 문제 함께 학습을 진행을 8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한 이유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IQ 테스트를 30분 정도, 비중이 높은 특수적성 검사를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메인으로 2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시험 유형과 동일한 그런 학습을 진행을 함으로써 실전 감각을 길러 나가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양대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퍼즐, 정확한 풀네임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IT 퍼즐이라는 교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T 퍼즐에서 다양한 알고리즘적인 토픽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양대학교 그리고 한양대학교 특수적성 검사에 나올 만한 유형 10가지를 저희가 추려가지고 심도 있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부분, 아까 이진탐색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이진탐색에 대한 개념들이라든지 이 이진탐색을 파생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선교사와 식인종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IQ 테스트나 아니면 사고력 문제들을 풀 때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죠. 선교사가 3명, 식인종이 3명이 있고 배가 하나 있을 때 배에 2명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식인종이 선교사보다 숫자가 많으면은 식인종이 선교사를 이제 잡아먹었
나눴을 때 어떻게 하면은 선교사 3명과 식인종 3명을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이동시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그 기저에는 다 이런 이진 탐색이라는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단순한 사고력 문제들을 저희는 알고리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한양대학교를 대비하기 위한 문제들로 출제를 하고 있다,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히 저희가 이 교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다양한 문제 포트폴리오들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문제를 분석,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와 식인종 문제의 그런 오리지널이 원래 뭐냐면요, 늑대, 염소, 양배추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늑대와 염소만 있으면은 늑대가 염소 잡아먹고, 염소와 양배추만 있으면은 염소가 양배추 잡아먹고,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지키면서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이동시킬 것인가 라는 이런 문제들이 그 선교사와 식인종 문제의 파생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 유형들을 저희가 유사 문제 유형들을 학습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학생이 배웠었던 알고리즘 개념과 그걸 코드로 짜는 것이 아닌 지필로 해결해 나가는 역량을 길러주는 과정이 헬로알고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원 정규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규 과정 끝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 형태로 진행이 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성 검사와 특수적성 검사, 그리고 문제 풀이를 통해서 이제 실제 문제 유형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바로 이어서 서울교대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대 영재원에서는요, 크게 6가지 핵심 역량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컴퓨터 사용 기초지식. 두 번째, ICT 기초지식. 세 번째, 창의적 문제 해결력. 네 번째, 여기도 등장하죠, 알고리즘 기초 역량. 그래서 논리적 절차적 사고 능력, 그리고 윤리 인석, 6번째 표현력. 그래서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보편교육적인 관점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기초지식뿐만 아니라 윤리 인성이라든지 표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교대에서 어떤 기출 문제들이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 마찬가지로 또 서울교대 많이 적중을 했죠. 사람이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재난 현장에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뭐 화재가 될 수도 있고 홍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방사선 유출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로봇을 투입을 시켜야 되느냐, 그 로봇의 모습이라든지 갖춰야 될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술형 형태로 해서, 때로는 그림을 그려도 괜찮습니다. 서술형 형태로 해서 이제 자유롭게 학생이 표현하는 것이 서울교대 스타일의 문제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한양대처럼 수학 문제,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오픈 형태의 그런 주제가 주어졌을 때 학생의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발휘를 해서 서술형 형태로 작성을 하는 것이 서울교대 스타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봇의 모양이나 어떤 센서의 기능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학생들이 자유롭게 서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또 이런 문제들도 출제가 됐습니다. 암호 만들기, 서울교대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 유형인데요. 제시된 한글 자음과 모음 숫자를 활용해서 나만의 암호를 만들어 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음과 모음 그리고 숫자가 0부터 99까지 있을 때 이제 어떻게 문제를 출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ICT 기초지식과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그리고 알고리즘 역량과 또 글로써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생각을 잘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력까지 함께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헬로알고에서 서울교대 지도를 할 때는요, 이 문제가 과연 요구하고자 하는 그런 6가지 핵심 역량 중에서 어떤 역량을 요구를 하는지를 저희가 문제를 만들면서 분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 정규 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업 구조를 보시면은요,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중심이 아닌 서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저희가 학습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출문제나 유사 유형의 문제를 제시를 하고요. 이 문제를 먼저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부터가 시작인 겁니다. 아까 로봇이 재난 현장에 발생을 했을 때 또는 암호를 만들 때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학생들한테 명확하게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에 대한 해석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이제 학생들과 친구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량을 길러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토론 형태의 수업을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브레인스토밍, 토론 이후에 나만의 창의적인 정답을 적어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글로써 논리적이고 절차적으로 잘 표현을 한 이후에 자신의 생각을 발표를 하고 또 상대방의 그런 다른 학생들의 글과도 함께 비교해보고 토론해보는 방식으로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은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조차 한양대와 소프트웨어의 영재원의 준비 방식은 좀 다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생활 속에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자판기가 있는데 이 자동 판매기의 작동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 이런 알고리즘적인 사고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졌지 않았던 학생이라고 하면은 이거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좀 난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이렇게 저희가 순서도를 그리면 이런 문제들을 또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순서도 그리는 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용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나 캐릭터의 역할, 또 진행 환경, 또 게임을 좀 더 흥미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을 서술형 형태로 작성을 하는 것이 이제 서울교대 스타일의 수업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바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어를 정리를 하고 또 아이디어 발표 토론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를 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글로써 정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작성해 놓은 이런 글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하는 것이 서울교대 이제 GPL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순서도를 활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단순히 GPL 시험 대비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에 대한 첨삭 지도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모집 요강 보시면은 작년 거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의 문항이 각각 500자씩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문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뒤쪽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한양대학교는 다 4문항 500자였잖아요. 서울교대는 굉장히 짧습니다. 3문항이고요. 100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본인의 생각을 쭉 쓰다 보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소개서도 이 쓰는 요령, 또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써본 경험이 거의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헬로알고에서는 이런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헬로알고 유튜브 채널에 이제 항목별로 자세한 작성 방법과 작성 요령을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에 한양대학교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대비 자기소개서 작성 전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직접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헬로알고 유튜브에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 교육 내용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에도 당연히 저희 헬로알고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크리에이터처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학생들이 이 자기소개서를 저희한테 보내주면은 저희가 직접 첨삭 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차 합격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네. 2차 면접이라는 또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면접 대비 과정까지 헬로알고에서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실제로 면접을 보는 것처럼 저희가 실전 연습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인 면접 예절부터 기출문제,
대비까지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헬로 알고는 그 소프트웨어 영재원의 시작부터 합격하는 그 끝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헬로 알고를 믿고 올해 소프트웨어 영재원 도전하실 학부모님들께서는요, 헬로 알고와 함께 해주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점 믿고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올해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발 방식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사실 작년에 한번 변한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평년 같은 경우에는 지필 시험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쭉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은 이제 지필고사 선발 방식, 대비 방식이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 헬로알고에서는 역량을 기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지필고사 준비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8월 정도에 보통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과정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도 지필시험 진행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요,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바로 탐구보고서 준비를 위한 플랜 B로서 체제를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어머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주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선발 방식이 변하더라도 헬로 알고와 함께 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살짝 말씀드리면은 작년에도 헬로 알고 재원생들이 많이 합격을 했다라는 점, 요렇게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요 부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은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과정 및 정규과정 개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월 학기 저희 이제 개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5월 8일 날 개강을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 혹시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 5월 8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보올림피아드 1년에 가장 중요한 행사잖아요. 정보올림피아드가 5월 15일 날 개최가 됨에 따라서 그 전주에 학습적인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강을 5월 15일 한 주 늦췄습니다. 그래서 5월 학기는 5월 15일 토요일 날 개강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5월 학기에는 알고리즘 지니어스 과정, A스쿨 과정, 엘리트, 정규 과정, 파이썬 프로젝트 과정 이번에 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국 정보올림피아드 유사코 과정을 비롯해서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원 대비 과정까지 함께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원 정규 과정은 5월 15일 날 20주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준비 기간이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여름 학기 때 7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세 일정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여름방학 되는 시점에 맞춰서 여름학기 때 10주 프로그램으로 개설이 될 예정이니까요. 서울교대 한양대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 학습 일정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반 수업이고요. 총 20주 과정으로 저희가 2개 반만 세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원은 총 10명이고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요. 어머님들께서 빨리 신청을 해주셔야지 자리를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반을 이번에는 좀 많이 세팅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2개 반만, 그래서 토요일날 4시 그리고 일요일날 1시 이렇게 2개 반 세팅할 거니까요. 학부모님들께서는 빨리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등록 관련해서는요, 영재원 프로그램이 됐든 아니면은 정규 과정이 됐든 신규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입학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그 학생 역량을 진단하고 학부모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학습 로드맵과 과정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원생인데 정규과정 들으면서 영재원도 이번에 함께 준비를 하고 싶다, 정보올림피아드를 준비하면서 영재원도 함께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부모님들께서는요,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학습 상담 진행 후에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하시면 좋을지 같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입학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떤 코딩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학생의 수학적 사고력과 컴퓨팅 사고력을 진단하는 그런 사고력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학습 설계를 위해서 모든 학생들은 빠짐없이 입학 테스트를 진행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입학하시고자 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입학 상담과 함께 입학 테스트 진행을 해주시길 권해드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또 지방에서 멀리서 헬로알고 프로그램을 듣고 싶으신 학부모님들 비대면으로도 입학 테스트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일단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입학 테스트 대면으로 학원에 오셔서 진행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요, 평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결과 상담은 테스트 끝나고 대면으로 또는 전화로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소요 시간은 초등 3, 4학년,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40분, 그리고 정규과정,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필기 1시간 동안, 그리고 그 이전에 다른 학원이라든지 시언어 학습 경험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플러스로 실기 1시간 더 해서 2시간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과 상담까지 플러스 한 30분 정도 해서 1시간 반 정도 잡고 오시면은 충분히 학습 상담과 입학 테스트 진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이 스케줄 확인하시고 학원으로 전화 주셔서 예약 반드시 해주시고 입학 테스트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5월 15일 이제 5월 학기 개강은 5월 13일 목요일까지 이제 접수가 될 예정입니다. 5월 13일 목요일 날 접수 마감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그 전에 미리미리 입학 테스트와 입학 상담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아직 시간표가 사실 이제 정보올림피아드라든지 이런 일정 때문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이제 시간표 확정해서 저희가 학부모님들께 다시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입학 대기 상태로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가 시간표 정규반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한양대학교와 서울교대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 합격 전략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고요. 늦은 시간 오랫동안 시청해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